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얼마 전에 설문조사 한번 했었죠. 어떤 영상 올려드리면 좀 좋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눈에 띄는 댓글이 딱 2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드리는 공부에 대한 영상은 아니고요. 그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질문이 이거였어요. 인생 전반적으로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져가야 할 것들, 삶의 기준, 변치 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는가. 그냥 두 번째가 이제 올해 목표 3분의 1쯤 지나는 시점에서의 어떤 성취도 이런 걸 물어보셨어요. 이 질문 2개가 궤를 좀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에 답변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제가 인생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2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즐거움을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그게 어떤 뭐 쾌락이라든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생각만 해도 좀 즐거운 것들, 진짜 흥미로운 것들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일을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좀 이따 제가 또 얼마나 다양한 것들을 꿈을 꾸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스스로 워커홀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저는 일을 즐겁게 하는 느낌이 아니고 즐거운 것만 일로 해요. 말하자면 저의 직업 자체가 하는 것들이 변호사를 준비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사법고시 준비할 때도 야 내가 변호사가 돼서 진짜 사람들 도우면 얼마나 진짜 이게 쾌감이 있을까. 어려운 분들 돕고 그 다음에 법학 같은 걸 내가 좀 어려움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면 얼마나 진짜 보람이 있을까. 그 당시엔 또 공부법을 제 동생한테 친동생한테 알려준다면 그게 얼마나 또 재밌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그런 꿈들이 지금 뭐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걸로 좀 구체화가 됐죠. 제가 현재 하는 일들도 다 그런 거죠. 얼마 전에 만든 공부 유형 검사 마이 스터디 타입 인디케이터 같은 것도 MSTI 이런 것들도 저의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 대화하고 분석하면서 조언을 드리면서 했던 그 속에서 느꼈던 즐거움을 다른 분들께 다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온라인 사이트로 만든 거고 그런 식이에요. 제 인생은 항상 즐거움과 연결돼 있다. 저는 의무감에 뭔가를 하는 거를 굉장히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좀 책임감을 놓지 않으려고 또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항상 남들이 뭔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 말이 되나? 누가 뭔가 이렇다라고 할 때 라고 생각한다라는 걸 저 뒤에 항상 붙여봐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래? 이렇게 스스로 되묻는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걸 파헤쳐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식을 새로운 걸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거를 모으고 의문 속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의문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게 제 어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고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법 같은 것들도 사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되게 이렇게도 할 수 있나 하는 것들이 되게 많지 않으셨나요? 그죠? 그래서 저도 야 이렇게 공부해라고 할 때 저는 왜?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바꿔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고 물론 그 과정에서 저는 파인만 씨 농담도 참 잘하시네요 라는 책을 읽고 상당히 감명을 좀 깊게 받았어요. 야 세계적인 뭐 어떤 노벨상 받는 사람도 이런 기괴한 사고를 좀 가지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게 나도 이거를 뭐 따라하는 그 한 절반은 아니어도 한 100분의 1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사고 어떤 기존의 통념에 대한 의문 이게 제 인생을 어떤 지배하는 그리고 인생의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삶의 계획들 이건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일단은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질 않아요. 저는 기본적인 시간에 대한 관념이 항상 현재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는 추억 속에서 어떤 점의 형태로서 떠오르고 미래라는 건 내가 꿈꿔볼 수 있는 어떤 지향점 정도에 불과한 거지 사람의 삶이 1년 단위로 나눠지고 내 결심이 1년마다 갱신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물론 저도 이제 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죠. 책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제가 어떤 삶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적어봤어요. 제가 너무 많아서 메모를 했는데 일단 첫째는 일단 올해는 책 2권을 쓰는 게 이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책 2권은 두 번째 책 원고 암기법 책이거든요. 이게 아마 9월쯤 나올 것 같은데 이미 다 원고 초고 써서 드렸고 이미지도 제가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랑 관련된 거는 제가 사실 몰래 브런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작가로 등록을 해서 수시로 글을 쓰고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아무도 찾을 수 없게 가명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한 6번째나 7번째 책 정도는 에세이로 한번 내보고 싶다. 또는 소설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브런치의 글을 계속해서 쓰고 있다. 언젠가 발굴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2개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가 이제 마스터 오브 와인이라는 게 있어요. 마스터 오브 와인. 영국에서 역대 인류 역사상 한 400명 정도가 이 자격증을 땄고 한국 사람은 아직까지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영국에 뭐 또 한 1년 가 있어야 될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어 공부도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걸로 공부하면 너무 좋겠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이 총 4개를 따야만 이제 마스터 오브 와인까지 갈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저는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 이탈리아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와인의 나라, 커피의 나라 이탈리아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고, 그러려면 당연히 이탈리아어도 공부 대상 속에 들어있겠죠. 그래서 올해 목표는 이탈리아인 친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빨리 이탈리아어가 느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하는 김에 동시 통역사랑 번역가의 꿈도 한번 나중에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이건 좀 더 나이가 더 드는 진짜 장기 계획일 텐데 그걸 할 수 있게,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꿈을 가지는 건 좋죠. 그래서 현실화할 수 있는, 현재 할 수 있는 게 뭔가라고 봤더니 저는 제가 봤던 영화를 자막 없이 그냥 원어로 다시 한번 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표현들, 저는 공부를 위한 공부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그래도 내가 완전히 알아듣고 이거를 빠르게 한글로 말할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후에 제가 어떤 대학원을 다니거나 학원을 다니면서 전문적인 지식들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 될 것 같고, 너무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부하는 거 저는 저랑 체질이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하나를 한 걸음 더, 한 발짝 더 내디디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인터넷을 첫 화면이 영국 신문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영국도 제가 마스터 오브 와인이 영국 거니까 거의 그 나라 어떻게 살고 어떤 표현을 쓰는지 가장 많이 좀 느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첫 화면 딱 누르자마자 영국 신문이 뜨게 이렇게 해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6번째 정도가 노래 연습이에요. 노래 연습이 제가 몇 곡을 좀 정해놓고 발음 같은 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채널들이 있거든요. 성악가, 프로 성악가분이 운영하시는 채널인데 차 속에서 항상 그거, 특히 해야 될 일이 없거나 책을 읽을 일이 없다면은 차 속에서 그거 들으면서 똑같이 연습을 하면서 옵니다. 출퇴근할 때 주로 많이 하는데 퇴근할 때 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법학 강의를 제가 이제 유튜브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다른 플랫폼으로 해서 리뉴얼을 좀 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7법 강의를 다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써놓은 책도 20권 정도 되는데 다 이제 좀 리뉴얼 개정 작업을 하고 있어요. 혼자서 이거 하는 게 좀 쉽진 않은데 어쨌든 보람 있는 일이고, 이미 써둔 책들이니까 다시 한번 심판으로 바꾸는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아마 8월 정도까지는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드림스쿨의 공부법 강의를 제공을 제가 이제 올해 하기로 결정을 해가지고 기존에 찍어뒀던 영상들 다시 한번 편집하고 새로운 영상들도 얼마 전에 기획을 제가 총 10개 정도를 한 게 있는데 그거 요즘에 다 촬영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세법, 제가 진짜 좀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 그런 과목인데 공부를 좀 하고 있어요 요새 세법. 그래서 이제 문제집 똑같이 사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공법 그대로 하고 있어요. 야, 너 시험 칠 것도 아닌데 왜 문제집으로 봐라고 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문제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게 제일 쉽겠죠. 그래서 문제집 사서 제가 기출 똑같이 지문 읽고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틈날 때마다 제가 이제 법학의 고전 책들이 있어요. 제가 수험생일 때는 조금 책을 편식을 해서 한 분 것만 봤다면, 뭐 곽윤직 선생님이라든지 뭐 아니면 김일수 선생님 책 이런 것들, 제가 그 시절에는 읽지 않았지만 제대로 읽지 못했던 책도 요즘 휴일마다 탐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곽윤직 선생님 97년인가 4년에 나왔던 상속법 책이에요. 이론이나 판례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냐고 하실 수 있지만 법학은 기본 뼈대, 사고방식은 똑같습니다. 판례야 내가 그냥 머릿속에 조금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이 RGB라 그래서 리드 앤 그로우 베터라 해서 문해력 클럽이라는 제가 독서 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2주에 한 번 하는데 2주 동안 책을 읽어서 이제 하고 있죠. 그것들, 그다음 이건 나중에 넓혔을 때는 좀 지식 커뮤니티 형태로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고,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건 아니어서 일단 요거라도 잘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도 요 운영 방식을 가지고 이제 뭐 읽기라든지 이런 거, 일주일에 필사 챌린지 이런 것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문해력 사전이라는 거를 한번 기획을 해서 지금 이제 지필 올해 내에 이제 출시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즘에 한자를 많이 안 쓰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표기만 한자로 안 하고 한자어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제 나름의 이미지를 좀 많이 쓰는 사전, 그리고 특히나 어떤 국어 공부라든지 시험 칠 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기획을 한번 구성을 했고, 그것도 여러 이제 아웃소싱을 통해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작업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한번 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장기 프로젝트여서 제가 좀 며칠 만에 쓸 수 있는 책은 아니라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민법책 우치다 다카시라는 일본의 과학윤직 선생님, 뭐 양창수 교수님 같은 그런 분이 있어요. 가장 많이 보는 일본 민법책. 요것도 제가 이제 일본이 우리랑 법 체계가 비슷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제가 보기 위해서 번역을 하는데, 기왕 하는 거 조금 제대로 번역해서 다른 사람들 좀 볼 수 있게 좀 하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 이제 번역 작업을 대부분 끝마친 상태고, 그다음 몇 권이 좀 추가적으로 남은 또 우리 일본의 뭐 이토 마코토 선생님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 요즘 번역 작업을 틈날 때마다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법학은 사실 이제 그 문장이 대부분이 법률 용어가 한자잖아요. 일본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번역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리스타트 재패니즈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하나 가지면서 집에서 일본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틀어놓고 그냥 듣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일본어 공부도 좀 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 같은 것들 제가 틈틈이 좀 눈여겨보고 현재 리스닝을 좀 익숙하게 하고 있는 단계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일본어를 배웠었는데 한번 되살려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장기 프로젝트고 이거는 조금 아직 뭐 현실한 건 하나도 없지만 나중에 중국어를 제가 공부를 꼭 해보고 싶어서 지금 조금 정보를 모아가고 있는 단계. 이거는 말하자면 공부 계획을, 커리큘럼을 제 나름대로 짜고 있는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붓글씨 쓰는 걸 또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말이 신원서판. 사람은 네 가지가 좋아했나, 신원서판.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몸, 그 다음에 언변, 그 다음에 글씨서, 판단력,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글씨를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 뭐 한글은 조금 악필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한자를 제가 또 좋아하는 편이고, 붓글씨에 또 관심이 많아서 제 스스로 조금 뭐 공부를 좀 해보고 틈틈이 좀 쓰고 있고 그래요. 옛날 사무실에 제가 쓴 붓글씨도 막 걸어두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욕심이 있고, 그 다음에 게임 블로그를 또 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략 같은 걸 많이 올렸는데 여러분들 못 찾으실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제가 최근에 제가 즐겼던 게임, 뭐 디아블로 레저렉션 같은 경우도 제가 90레벨 캐릭터를 7개를 만들었는데 그거 어떤 식으로 좀 2.4 패치가 됐거든요. 그 공략도 한번 다시 써보고 싶고, 제가 제일 잘하는 게임인 뭐 JRPG 같은 좀 야리꼼이라 그러는데 이상하게 플레이하는 공략들 한번 또 다듬어서 지금 초판은 다 올려뒀어요. 이게 다듬는 게 일인데 이것도 휴일을 이용해서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역사와 어떤 음식에 대한 책을 쓰는 게 7번째나 8번째 책에 제가 계획이에요. 집필 계획. 그래서 뭐 출판사에서 받아줄지 안 받아주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북쪽은 잘 살고 남쪽은 좀 못 살거든요. 북쪽에서 뭘 먹을까요, 여러분들? 퀴즈를 한번 내보면 생면이랑 토마토는 어울릴까요? 파스타를 할 때 잘 어울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토마토라는 거는 언제든지 값싸게 구할 수 있는 채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겉면, 오랫동안 저장해서 먹을 수 있는 약간 서민 음식으로 발달해 온 거여서 우리가 겉면과 토마토를 먹고, 그 다음에 우유라든지 유제품과 그 다음에 그때그때 반죽해서 재빠르게 만들어 먹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계란으로 반죽하잖아요, 그죠? 생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거는 북쪽에서 이제 먹는 음식이 그렇게 어울린다. 이런 것들 저 문화적인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탈리아가 포크를 쓰기 시작한 게 15세기부터인데 이런 것들 한번 역사를 통해서 한번 제가 책을 써보고 싶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열심히 리서치하고 열심히 또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른 제가 일반적인 자기 개발서들하고 다르게 장기적인 계획 속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 보고 책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얼마 전에 제가 갔었는데, 이촌에 거기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분들 가이드 해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공교롭게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야,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공부법 가르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렇게 주말에 내가 역사적인 것들 애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초등학생 애들한테, 그러면서 여기서 공부법을 좀 녹여서 말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자연스럽게 공부법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서리풀인가 뭐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역사책을 제가 서점 가서 다 본 다음에 하나를 샀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조선시대까지가 굉장히 양이 적어졌던데 거기에 이제 시각 자료가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통해서 제가 가이드 자격증도 좀 따고, 그 다음에 무료로, 그 다음에 이촌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 일주일이나 2주일에 한 번 정도 가이드 하는 걸 목표로 지금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 전반에 대한 거를 다루는 어떤 채널을 하나 더 계획을 좀 하고 있어요. 그게 뭐 블로그의 형태가 될지 유튜브의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요런 어떤 잡다한 부분에 대한 지식들은 아직 거의 푼 적이 없거든요. 가끔 이제 스시 먹는 법이라든지 커피 얘기 좀 하고 그랬지만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제가 너무 많아서 진짜 와인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마셔보는 거거든요. 수집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고 그다음 문화에 대한 이해.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건가? 궁금하시지 않나요? 그런 것들 한번 다뤄보는 채널 한번 약간 장기 프로젝트로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 있는 아까 이탈리아 사람과 친해지는 목표가 있다는 거 말씀을 아까 드렸었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원래는 이제 매 할로윈마다 하고 싶은 계획이긴 한데 가발 쓰고 몰래 나가서 버스킹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버스킹 하는 대신에 제가 또 너목보를 옛날에 나갔었잖아요. 그죠? 물론 우승도 하고 물론 운이 굉장히 좋았지만 진짜 그냥 일반적인 뭐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요즘에 유행은 아니니까 락하고 이런 게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 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버스킹에 대한 것도 틈틈이 좀 알아보고 있고 어떻게 하는지 은근히 저 나름대로 이제 플레이리스트도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어떻게 불러야지 하는 것도 짜고 있어요. 너무 엉뚱한가요? 근데 여러분들이랑 엉뚱함이 제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아까 말씀드렸던 즐거움을 구체화시켜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야 공부하는 와중에 내가 무슨 배부른 어떤 상상이냐라고 하지 마시고 공부, 합격 이런 것들은 지나가는 관문에 불과하거든요. 지났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상상을 자꾸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꿈과 행복을 쫓아가는데 진짜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에서 그런 점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중간 관문을 어떻게 빨리 지나갈 수 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삶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진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진짜 이렇게 보답을 해야 될지 항상 고민을 하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다시 또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 이은규 변호사였습니다.